요거는 잠깐 이야기를 빠져서 뭐 얘기하냐면, 저번 때 공증 얘기할 때 여러분이 대면이라고 그래서 그 신청 촉탁인이 와서 자기가 사인한 거를 갖다가 이제 공증인이 본인인 걸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상 직원들이 하고 그 변호사가 그걸 일일이 체크 안 하고 법정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공증인, 여러분이 왜 이 얘기를 자꾸 하냐면, 공증이라는 건 아무도 잘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가끔가다 무슨 공증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딱 안 잡힐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공증사무소는 여러분이 보는 뭐 빨간식으로 이렇게 간판 걸린 건 대부분 법무법인이 공증 업무를 인가받아서 변호사 사무실이 공증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순수한 전업 공증인, 공증만 하는 그런 경우가 전국에 30여 곳이 있어요. 그 순수한 전업 공증인 정원이 몇십 명 지금 있는데 다 못 채우고, 왜냐하면 순수한 공증인만 하려면 이게 변호사랑 경험하는 거에 비해서 뭔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으로 자기가 묶이니까 변호사 업무는 하지 말고 공증만 하라니까 전업 공증인을 신청하는 사람이 다 정원을 못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이, 법인이 이제 공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로 그걸 보는데, 공증사무소 가면 2명의 그 공증 업무를 해야 되는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그 인가를 받아서. 근데 앉아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고, 우연히 자기가 사무실에 있을 때 오면 해주면 확인하고 하면 되는데, 자기도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공증에 여러분이 이제 기록형을 보면 앞에 표지 있고 중간에 문서 만들어 갖고 온 거 있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그 문서 작성자인 걸 이제 사인을 해서 이렇게 표지 있고 중간에 문서가 있고 마지막에 말지가 있어요. 그 말지에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미리 사인을 해놓고 있다가 그냥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원래는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공증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변호사가 확인한다고 더 잘 확인하는 건 아니죠. 뭐. 근데도 그게 변호사가 그렇게 확인하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사인을 이렇게 해놓고 있다가 직원이 그냥 딱 붙여서 공증된 걸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대면 공증에 그게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기고 법무부가 대단히 요거에 대해서 많이 규제를 하려고 그래요. 이 공증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이제 그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사건이 최근에도 있길래 나온 거고, 잠깐 이야기가 빠졌어요. 근데 왜 해왔냐? 여러분 이제 기록형 문제 보려면 사서증서 인증된 그런 기록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공증에는 사서증서 인증과, 지금 강제집행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공정증서라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공증이란 개념에는 그 본인의 진정성 여부만을 확인해서 사인하는 것이 사서증서 인증이에요. 그러니까 사서니까 뭐예요? 개인이 만들어 온 문서를 인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자인증하고 뭐 조금은 다른 개념이지만 일단 그런 정도로 생각해 보면은 개념의 인증인 거예요. 사서증서 인증.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록형에 보면 그 사서증서 인증 그 문서 등이 등장하는 걸 가끔가다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집행법에서 배우는 그 공증문서는 공정증서라고 해서 공증인이 직접 뭐 소비대차 계약서를 만들거나 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서증서 인증은 개인이 만들어 온 문서에 본인을 확인하는 인증만 하는 거고, 인증. 집행증서라고 해서 그게 법률적으로 조문에 나오는 용어는 아닌데, 그 집행을 자기가 수락한다라는 그 일흥 채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락하겠다라는 것의 의사를 공증인이 소비대차면 소비대차 또는 약소금의 어떤 금액에 따른 그 지급할 내용의 문서가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집행을 수락하겠다라는 이런 문구가 들어가서 공증인이 작성해 준 문서를 공정증서, 즉 집행증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행증서가 그대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거예요. 그 경우는 집행문의 부여도 누가 해요? 법원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공증사무소가 집행까지도 하도록 해줘서 그 공증을 받아놨다가 나중에 이행이 안 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이제 단계로 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을 예방사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판결 절차는 뭐예요? 안 갚으니까 그때 이제 시작해서 판결문을 얻어내야 되는 건데, 이 공증은 뭐예요? 안 갚을 때 대비해서 미리 그 판결문에 해당하는 절차까지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해되겠죠? 우리가 판결 절차라는 것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주장을 펼쳐서 최종적인 어떤 결론을 담은 이 결론이잖아요. 갚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공정증서는 미리 갚아야 된다라는 걸 자기가 승낙해서 갚겠다라고 해놓은 문서가 만들어져 있어서, 근데 그게 개인끼리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라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이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집행 권한이 돼가지고 그 집행증서가 그대로 강제 집행에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공정증서, 집행증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증인이 저번 때 얘기했듯이 지금 10년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변호사. 그러니까 변호사 자체는 아직은 공증만 하면 그렇게 매력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독일은 오히려 공증인이 변호사보다 더 높은 지위를, 수입도 그렇고, 물론 변호사도 잘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수입도 공증인이 더 높고 해서 더 경쟁이 있달까, 더 성적도 좋은 사람이 가요. 그래서 사법시험 합격 성적이 나쁘면 공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 성적에, 독일식의 얘기를 한다면 사법시험 성적에 변호사로서 어떤 일정한 활동을 한 이런 거가 감안돼서 이제 자격을 부여하는데, 어떤 사람이 변호사 시험 자격이 별로 안 좋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는 되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게 점수 부여가 무슨 얘기냐면 변호사 시험 자체의 의미하는 1점이 너무 큰 의미로 작동을 하니까 그 뒤에 너무 이제 그 뒤 다른 요소로 자기가 열심히 했던 거가 아무리 잘해도 거기서 한번 뒤져놓은 게 이게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 비중치가. 그래가지고 헌법재판도 걸고 그래요. 내가 옛날에는 조금 못하긴 못했는데 그 뒤에 이거 회복이 안 되네요. 이 점수의 이 비중치가.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잘못됐다, 의원이다, 막 그런 거 하는 소송까지 나올 정도로 공증인을 오히려 되려고 하는 막 그 선호도가 훨씬 높아요. 그 독일은 그리고 주마다 이제 그런 전업 공증인 또는 우리식으로 치면 겸업하는 공증인마다 주마다 달리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우리 여러분이 공증 이런 거는 진짜로 집행도 그렇지만 어디서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지금 그런 이제 어떤 내용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변호사가 공증인이 지금 되는 건데 10년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유망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직업이, 군법무관도 이제 여성들이 직업으로 갈 정도 되니까 그런 의미라면 공증인도 좋은 직업이라는 거죠. 그냥 앉아있는 직업이니까. 그 다음에 수수료 받는 거고 일정한 사건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